거기에 하나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조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문제. 그다음에 뭐 사전 확률, 사후 확률 이런 용어를 썼지. 그러지? 그런 용어들은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쓰는 용어는 아니야. 그냥 이런 의미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생각은 하나의 사건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의 시행에서 한 번의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건부 확률이 있을 것이고 연속적인 시행에서 나타나는 조건부 확률이 있을 거라고. 그러지?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오는 조건부 확률은 첫 번째 뭐가 나오고 두 번째 뭐가 나오는데 두 번째 사건에 대한 확률을 묻는 문제는 좀 쉬운 문제고. 그래서 하나의 시행에서 나온 것보다 그게 더 쉬워. 차근차근 가면 되는 거니까 조건부 확률 자체가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내가 알고 있는 조건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건부 확률이 뭐가 어렵냐면 나중 사건 이 조건이 먼저 나왔어. 그러면 첫 번째 사건에 대한 확률 다 구해야 돼. 그게 전확률입니다. 첫 번째 뭐가 일어나고 두 번째 뭐가 일어났다 이거지. 그래서 나중 사건을 조건부를 주었을 때가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고, 그게 이제 뭐 전확률 얘기도 했고 베이지 정리란 말도 썼었습니다. 그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알겠죠? 그 와중에 좀 까다로운 문제가 몇 개가 더 있다. 알겠죠? 그러면 확률은 너희들한테 맡겨놓고, 조건부 확률 중에 너희들이 질문을 안 했는데 선생님이 안 풀어준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 문제던가? 자, 오늘 풀어줄 문제 중에 너희들이 오늘 지금 더 풀어줄 문제들은 시험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연습을 해가지고 푸는 방법,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구나 라는 방법을 아는 문제가 있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도 많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봐볼게요. 자, 주머니 속에 8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K개는 흰 공이고 나머지는 검은 공이야. 흰 공이 K개, 나머지는 8-K개. 여기다 적어놓겠습니다. 검은 공. 흰 공은 1부터 K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고, 검은 공은 K 플러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혀있어. 좀 쉽네. 그래도 앞쪽은 흰 공, 뒤쪽은 검은 공. 그러겠지? 적혀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냅니다. 하나의 시행을 한다는 소리겠지? 한 번에 시행을 하는데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P를 구할 수 있어. PA는 구할 수 있겠지. PA는 8분의 K.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B, 홀수가 나오는 사건.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은 A.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B. PB는 정해졌네요. 감사하게도 8분의 4가 되겠죠. 1분의 약분은 안 했습니다. 홀수의 누이 나오는 사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 된다. 자, 서로 독립이 된다. 언급을 한번 하고 갈까요? 독립이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독립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적을까요? A와 B가 쉽겠어요? B와 A가 쉽겠어? 이 문제에서는 A와 B? 지금 PB가 나왔잖아. 그러지? PB가 나왔으니까 A와 B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질 것 같네요. B란 사건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A와 B를 적겠고, 요놈이 뭐랑 똑같아야 돼? P, A랑 똑같다. 이게 조건, 독립에 대한 기본적인 뜻이었지. 요 방법이 있었고, 우리는 요거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어? PAB의 곱사건이 PA 곱하기 PB로 풀 수 있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보이는 문제 같은 경우는 A와 B가 잘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 B 중에 홀수 중에 K보다 작은 수 2, 4, 6, 8 중에 K라는 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K가
1, 2, 3, 4, 5, 6, 7, 8 중에 K가 있겠지. 그렇지? 그 작은 수 하면은 이 확률을 그냥 구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지. 이런 문제는 첫 번째가 더 쉬울 수도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일단 풀어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방법으로. 자 일단 P A바 B라는 말은 B 중에 원래는 확률적으로 따지면 뭡니까? PB분의 PA교 B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러지? 근데 우리가 뭘로 풀 수 있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풀 수 있다 했지. B라는 사건이 나올 수 있는 총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그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풀 수 있겠지. 다시 말해서 총 B가 4개잖아. 그러지? K는 이 B란 4개는 뭔 말이야? 누구 홀수였지? 1, 3, 5, 7이었지. 1, 3, 5, 7 중에 K보다 작은 수 K가 1, 2, 3, 4, 5, 6, 7, 8로 변하니까 정확한 수는 알 수는 없겠네. 알겠지? 그럼 이놈을 그냥 나는 P라 쓰겠습니다. P 문자 헷갈려? 어떤 문자가 좋을까? P, K, X X라 쓸게 그냥. 관계없어요? 이 말은 뭔 말이야? K보다 작은 수의 개수 이런 소리겠지. 1, 3, 5, 7 중에 K보다 작은 개수 이 말이겠지. 이게 뭐가 나와야 돼? PA가 나와야 되겠지. PA가 나오겠지. PA는 뭡니까? 8분의 K 이 말이 되겠네. 그러지?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얘를 문제를 풀 때 자, 얘를 K는 EX 이렇게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쌤은 요 방법을 더 추천합니다. 얘를 8분의 EX로 작성하시고 얘가 8분의 K로 쓰는 것이 조금 더 생각이 편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전체가 8이잖아요. 8개잖아요. 8로 통일을 시키는 게 생각이 좀 편할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K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수야? 1, 2, 3, 4, 5, 6, 7, 8 중에 하나고 됐습니까? X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K보다 작은 홀수라고. 됐니? 그러면 이놈은 이제 뭐가 되냐면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야. 수를 집어넣어서 풀어라 이 말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X가 하나 결정되면 X는 개수야. K도 결정이 될 수가 있겠지. X가 얼마이면 X가 1이면 K는 2가 되겠고 X가 2이면 K는 4가 되겠고 X가 3이면 K는 6이 되겠고 X가 4이면 K는 8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이 문제 조건에서는 K 값이 1부터 7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얘 하나는 빠져야 되고요.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수는 2, 4, 6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PA교 B가 PA교 B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K보다 작은 수, 그 다음에 B는 뭐야? 홀수. K보다 작은 홀수의 개수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8분의 뭔지 몰라 Y라고 적겠습니다. 뭔지 몰라? 뭔지 몰라? PA는 8분의 K였고 PB는 8분의 4였죠. 그러겠지? 그러면 양쪽을 어떻게 맞출 거야? 우리는 8로 맞출 거야. 양쪽을. 왼쪽은 8, 오른쪽도 8로 맞출 거야. 그 생각이 편해. 됐니? 그러면 우리가 왼쪽은 8로 맞춰줬고 오른쪽을 8로 맞춰야 되니까 K는 뭐가 되는 거야? K는 짝수 이렇게 되겠네. K는 짝수 이렇게 되겠지. 오른쪽을 무조건 8로 맞춰야 되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K는 짝수니까 K가 될 수 있는 수는 2, 4, 6. 그에 따라서 8은 조건 때문에 빠진 거고요. 조건 때문에 8이 빠진 거야. 그리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어떻게 푼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떤 식을 형태를 만들어야 되냐면 다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뭘 생각해야 된다? 부정방정식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문제를 풀 때 얼렁얼렁 이런 뜻이 A와 B가 무슨 뜻이고 교집합이 곱사건이 뭔 의미인지를 빨리 알아야지 확률 계산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이해됩니까? 할 수 있겠니? 자, 이 문제는 그나마 많이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너희들이 독립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 중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하나 더 풀어주겠습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연습해가지고 꼭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방법론이 좀 중요하다. 선생님 그 중에 뭐 어떤 방법을 썼냐면 8분의로 통일시킨다. 이걸 중요한 생각이야. 그리고 부정방정식 생각을 해야 돼. 8분의로 통일시키고 부정방정식. 그러면 A와 B가 쉬웠냐 교집합 곱사건이 쉬웠냐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 문제에 따라서. 이해됩니까? A와 B는 B를 B 하에서 A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생각 자체가 이 틀이 좁아지는 거잖아. 그러겠지? A와 B라는 것은 B 틀 안에서 A만 생각을 하는 거고 곱사건을 푼다는 것은 그냥 전체에서 공통인 부분, 교집합, 곱사건에 대한 생각하고 A 사건 따로 B 사건 따로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은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이거지. 알겠나요? 할 수 있는 것도 있어. 자,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 이 책에서 난이도 따지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 이게 한 3등 안에 드는 문제야. 자, 차근하게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6등분된 원판의 한 영역에 숫자 8을 적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8을 제외한 8개의 숫자 중 5개의 숫자를 임의로 뽑아 나머지 5개의 영역에 하나씩 적고 원판에 화살을 쐈습니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짝수. 그러겠지. 그럼 이거 원판에 있는 것 중에 짝수만 생각해야 돼. 그럼 나머지 짝수가 2, 4, 6이 있는데 2, 4, 6을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는 아직은 몰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마찬가지로 5 이상 5, 6, 7, 8, 9가 적힐 수가 있는 거고 그 중에 또 뽑힐 수 있는 확률이 또 따로 있겠지. 그러지? 벌써 생각이 어렵습니다. 9개 중에 8 넣어놓고 6개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짝수에 대한 생각이 있고 5 이상에 대한 생각이 있어.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 상황이 몇 가지야 지금? 총 8개 중에 5개 뽑은 게 85에 85. 85는 얼마냐? 85. 83. 87은 56까지네. 56까지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래? 근데 A랑 B랑 서로 독립이 돼야 돼. 그러면 A와 B를 쓸 건지 그냥 A교 B로 쓸 건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지.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교집합으로 가는 게 편해. 곱사건으로 가는 거야. 나는 모르겠다. 곱사건이 편했을 거야. 알겠니? 곱사건은 편할 거야. 왜냐하면 그 A와 B는 B 하에서 A잖아. 이 B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그냥 따로 곱사건 한다는 것은 전체 사건 중에 공통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죠? 됐어요? 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 될 확률을 구하라겠어. 자, 확률을 구하라겠어. 내가 여기서 나머지 8개 중에 5개를 골랐단 말이야. 고르는 방법이 있겠지. 일단 몇 가지 나왔어? 총 56가지가 나왔어. 이건 분모는 확실해. 약분하기 전에. 그러겠지. 그리고 A, B가 독립이 되는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은 일부 몇 가지가 있겠지. 답은 56분에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지? 근데 내가 8개 중에 5개를 뽑아갖고 집어넣어가지고 A 사건, B 사건에 대한 생각을 해서 독립이 되는 사건은 이럴 땐 독립이 되고 이럴 땐 독립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56까지 다 적어갖고 푼다는 것은 말도 안 될 것이고, 그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거지. 그러지? 자, 일단은 수를 좀 적어보고 갈게요. 여기에 짝수에 대한 생각이 2, 4, 6, 8은 들어가 있는데 일부러 적겠습니다. 8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5 이상이 있고요. 5, 7, 9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수가 있네요. 1하고 3이 있네요.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는 짝수가 몇 개 들어갈 것이고 5 이상이 몇 개 들어갈 것이고 남는 칸은 1, 3이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푸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1차적으로는 8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할 거냐? P, A랑 B랑 곱사건을 PA, PB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고, 전체 중에 공통 부분. 전체 중에 공통 부분은 지금 이거랑 이것 중에 발생하겠지. A 교 B 뭔 말이야? 짝수이면서 5 이상. 짝수이면서 5 이상. 뭐 바뀌었어? 8밖에 없네요. A 교 B 여기다 2, 4, 6, 8 중에 일부 넣었을 거고, 6도 있네, 6도 있네요. 6도 있네요. 5 이상을 넣었을 거 아니야. 짝수를 넣었을 거고. 그러겠지? 그럼 가능한 것은 얘는 8분의 전체 6분의가 맞지? 6개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번호 6개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6개가 들어가는 것 중에 짝수는 몇 개 있을 것이고 그 5 이상은 몇 개 있을 건데 교집합이잖아. 공통 부분. 그러면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해? 2개까지 가능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6분의 얘를 6분의 1 또는 6분의 2가 되겠네. 는 PA는 뭐야? 짝수의 개수. 짝수의 개수. PB는 5 이상의 개수 이렇게 되겠네. 마찬가지로 6개 중에 짝수의 개수 6개 중에 5 이상의 개수. 현재 기본적으로 8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1 이상이라는 것은 판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A, B 수가 나오면 그 상황을 만들어야 돼, 여기다가. 그럼 총 56분에 몇 가지가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A, B는 8개 중에 3개가 아니라 정확히 5개였어요. 8개 중에 5개를 넣은 다음에 6개가 들어왔을 거 아니야. 6개 중에 사건 2개를 만들어낸 거야. 그럼 그 6개 중에 사건들은 6분의 1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뭐야? 부정방정식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자, 첫 번째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뭘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사라져야겠지. 그러면 AB가 얼마다? AB가 6인 상황이야. 두 번째 상황은 AB가 얼마인 상황이냐면 12인 상황이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A는 지금 짝수의 개수, B는 5 이상의 개수. 그러면 AB가 6이 되려면 1 곱하기 6, 2 곱하기 3, 3 곱하기 2, 6 곱하기 1 이렇게 될 건데 A는 짝수의 개수가 최대 얼마까지? 4까지밖에 없어요. 5 이상의 개수는 최대 5까지밖에 없어요. 얘가
안 된다는 생각은 바로 해야겠지. 극단적인 내용이니까 바로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2이고 B가 3일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짝수가 2개가 들어가야 되고 5 이상은 3개가 들어가야 돼. 그런 상황을 만들어 봐라 이 말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 겹쳐지는 수가 6이 하나 있네요. 6이 들어갈 때와 6이 안 들어갈 때를 생각하면 (6이) 포함이 됐어. 6이 포함이 됐어요? 자, 6이 포함됐으면 일단 얘는 해결됐네. 6이 포함됐으면 2개가 해결됐으니까 2, 4는 안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겠지. 그 다음에 B는 3개니까 5 이상이 3개니까 6 들어갔으니까 5, 7, 9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겠지. 하나가 들어갔어. 그럼 총 몇 개가 만들어졌어? 3개가 만들어졌고 나머지 짝수 안 들어가야 되고 5 이상 들어가면 안 되겠지. 나머지 수가 어떤 수가 들어있어? 1, 3밖에 없잖아. 3개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지. 지금 어떤 상황, 지금 위에가 여기까지 독립에 대한 상황을 해서 부정방정식 AB가 6까지 만들어놨어요. AB가 6하고 12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경우의 수적으로. 그럼 AB가 부정방정식이니까 A가 2가 되고 B가 3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한 경우는 없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6이 이제 어쩔 수 있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지. (6이) 포함 안 됐어? 자, 6이 포함 안 됐다는 것은 6 버리고, 자, 이 보면서 항상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 같은 건 어렵다겠어? 6이 포함이 안 돼? 그러면 2, 4 중에 하나가 포함된다. 두 가지. 2, 4 중에 하나가 포함된다. 두 가지. 그 다음에 얘는 얘 셋 중에 몇 개가 포함돼야 돼? 2개가 포함돼야지. 그러겠지? 그러면 32. 얘 하나 넣었고, 얘 2개 넣었어. 총 몇 개까지 골라줬어? 6개 골라줬지. 그러면 나머지 1, 3을 골라줘야겠네. 뭐 한 가지 이래 되겠지. 짝수가 2개이면서 지금 5 이상이 3개가 되는 상황, 6이 포함이 안 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총 6가지가 나왔다 이거야.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A가 3, B가 2를 하겠지.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A가 6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6이 포함되면서 A는 3개, 6 포함하면서 하나 포함해야겠지. 그래서 3개. 그 다음에 얘 이상, B는 2개, 5 이상이 2개 다 들어왔지. 그러면 3개밖에 안 골라진 거야 지금. 나머지 3개를 골라야 되니까 얘도 경우의 수는 존재하지 않겠네요. (6이) 들어가지 않을 때, 6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리는 2, 4, 2개 다 골라야 되고, 얘는 5 이상 중에 얘를 한 마리 골라줘야겠지. 그래서 얘 2마리 골라주고 얘 1마리 골라주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2C 2 한 가지에 대해서 3C 1. 그럼 몇 개 골라줬어? 4마리 골라줬지? 그러겠지? 나머지 1, 3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제는 AB가 6은 했고, AB가 12가 되는 상황이야. 2, 6 안 된다고 했지 아까. 1, 12는 당연히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는 3, 4하고 4, 3만 하면 되겠네. 첫 번째 상황, A가 3, B가 4. 지금 요 생각을 너희들이, 지금 선생님은 너희들 설명하려고 천천히 하는데 너희들이 요 과정이 빨라져야 돼. 1차적인 해석하고. 아까 문제는 여기서 해석이 빨리 끝났단 말이야. 요 생각이. 이제는 요 생각이 어렵다는 말이야 지금.
그러면 위에 있는 수를 보면서 얘를 보면서 하는 거야 항상. 정리를 해놓은 거야. 너희들이 보기 편하라고. 너희들 풀 때도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풀어야 돼. 보면서 머릿속에 다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6이 포함되면 6 넣어놓고 3마리 만들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주고, 그 다음에 4마리 골라주니까 셋 중에 2마리 골라줘야겠지. 셋 중에 둘 중에 하나 골라주고, 셋 중에 2개 골라주면 6 들어갔고, 둘 중에 하나 골라줬고, 셋 중에 2개 골라줬지. 총 몇 마리가 들어왔어? 5마리가 들어왔어. 나머지 1, 3 중에 2마리 중에 1마리 또 골라줘야겠지. 62 이래 되겠지. 6이 포함이 안 됐어. 6이 포함이 안 됐어. 그러면 3마리가 돼야 되니까 둘 다 골라줘야 되고, 4마리가 돼야 되니까 셋 다 골라줘야겠지. 6마리 다 들어왔네. 얘는 한 가지 분명이네. 두 번째 이제 A가 4이고 B가 3인 거. A가 4란 말은 다 골라줘야 되네. 다 골라줘야 되고 3이 돼야 되니까 몇 마리 골라주면 돼? 1마리 골라주면 되겠지. 다시 말해서 6이 포함하면 상관없이 3마리 다 골라줘야 되고, 얘는 3마리 중에 1마리만 골라줘야 되네. 3마리 다 골라줘야 되고 이 중에 1마리만 골라줘야겠지. 됐어? 상황 만들어냈고 수는 5개가 들어가네. 1, 3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몇이야? 30? 여가 9가지, 10가지, 38가지? 맞는 거 모르겠네. 답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답이 왜 느낌이 안 오지? 아니야? 얼마 나왔어? 27? 몇 분에? 27이면 56분에 27. 지금 10, 20, 28이 나왔어요? 계산 잘못했어 지금. 6, 3, 10, 28이 나왔어 지금. 뭔가 하나가 요것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응? 자, 6 포함을 안 했어. 6 포함 안 했어. 6 포함 안 했어. 6 포함 안 해서 3가지. 2개 다 들어가야 되겠지. 얘는 몇 마리 들어가야 돼? 4마리 들어가야겠지. 4마리 들어갈 수가 있어. 6이 포함이 안 됐어. 포함 안 됐고 3마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2, 4가 들어가야 돼. 4마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5, 7, 9가 들어가야 돼. 그럼 6개 만들어졌는데? 한 가지인데? 뭐가 틀려 지금? 틀릴 게 얘밖에 없는데? 짝수 3마리. 아이, 뭐 하고 있어. 자, 다시 틀렸어. 이걸 확인 안 했어. 이거 확인하고 있어. 뭔 말이야? 공통이 한 마리만 있어야 돼. 얘는 공통이 2마리가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갔었어야 돼. 그러면 다 틀렸을 수도 있어. 이제 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얘는 공통이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8이 공통이 됐어. 첫 번째 조건은
그러면 6이 포함된다는 것은 무조건 제외시켜야 돼. 공통이 두 마리가 되니까. 그럼 6이 포함이 무조건 안 돼야 되고 6이 포함이 안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경우의 수를 세야 된다 이거지. 그럼 얘도 6 포함하면 무조건 안 되고 포함은 안 되고 지금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여기까지는 그러면 뭐 잘못 풀었는데 경우의 수는 똑같네 지금. 밑에는 몇 마리가 포함돼야 돼? 둘이가 돼야 되니까 6이 무조건 포함돼야 돼. 여기서 공통분이 두 개 되니까 6이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고 6 포함이 돼야 되고 계산하고 얘도 6 포함이 돼야 되고 계산해주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맞게 되겠네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꽤 복잡한 문제야. 우리 생각에 첫 번째에서 해결할 거 이 연산적인 부정방정식 해결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또 풀어야 되는 이게 난이도가 까다로운 문제가 된 거야. 이게 이 부분을 꼼꼼하게 세야 된다 이 말이고 여기서까지만 마무리되면 좀 쉬울 건데 경우의 수가 얘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문제야.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이보다 좀 더 쉬운 정도에 나올 건데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저기서 좀 어려운 문제야, 이제. 자, 요거는 문제 푸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소재도 꽤 많이 나온 소재야. 꽤 많이 나온다는 소리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뭐 100개 중에 막 50개 일이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야. 100개 중에 한 10개 정도밖에 안 나와. 나이도 높아가지고 100개 중에 5개 정도밖에 안 나와. 근데 이 소재의 방법은 똑같아요. 문장을 읽어보면 어떤 룰이 있냐면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과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 뒷면이 나오면 위쪽. 여기까지는 쉬운 말이야. 응? 다 이동할 수, 이게 말이야. 이동할 수 없으면 동전을 다시 던져. 내가 동전을 던졌는데 길이 막혔어. 예, 앞면이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앞면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 멈춰 있는다 이 말이야. 이것이 어려운 거야. 뭔지 알겠지? 이동하면 쉬운 거야. 한번 이동하면 돼. 이동하면 되는데 막혔어. 길이 없어. 근데 이 오른쪽으로 가래. 그러면 가지 않고 멈춰서 있는다. 이 말이 어려운 거라고. 됐지? B에 도착하면 게임이 끝난다 이 말이야. B에 도착하면 게임이 끝나지. 최소 몇 번 가면 돼? 7번 가면 게임이 끝나겠지. 확률은 2분의 1씩 똑같습니다. 나머지 2분의 1만 곱하면 돼. 2분의 1이 몇 번인지. 그런데 동전 던지는 수가 8의 이하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 P를 지났을 확률이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자, 7번 해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7번에서 끝날 수도 있고 8번에 끝날 수가 있었을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이 되겠지. 7번째 게임이 끝났을 확률, 8번째 게임이 끝났을 확률을 구하고 그 중에 P를 거쳐갈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지. P를 거쳐서 7번 만에 끝날 것이 있고 8번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겠지. 구분되니? 구분돼? 그럼 전체 확률은 뭐냐면 7번의 게임이 끝났어. 7번에 던져서 P까지 갔단 말이야. 그에 대한 확률이 있을 거고 8번에 B로 갈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P를 거쳤다가 있고 P를 거치지 않았다가 있는 거야. 되니? 분류 작업을 할 거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에요. 얘가 핵심이니까. 자, 그래서 자, 이 B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P를 거치는 방법이 있고 Q를 거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APB가 있고 AQB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APB를 구할 것이고 AQB를 구할 것이야.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APB로 가는 것이 분자로 들어갈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됐어? 자, 7회, 8회에 대한 설명을 할게. 7회는 문제 될 게 없어. 7회는 문제 될 게 없어. 그래서 문제는 8회입니다. 막혔어.
막혔으면 안 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안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안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안 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길을 가버리면 됩니다. 막혀서 못 가게 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가상의 선을 그어가지고 내가 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여기서 막혀서 못 갔어. 한데 나는 여기 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피가 어디로 왔겠어? 피가 가상적으로는 피가 이리 왔겠지. Q가 이리 왔겠지. 그러면 이 점이 B가 되고 이 점이 B가 되는 거잖아. 얘기했습니다. 길 찾는 문제를 길이 막혔을 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길이 막혔을 때 나는 가상으로 한 칸 더 옆으로 갔다고. 내 길이 막혔잖아.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머릿속으로. 근데 이렇게 보여지게 하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풀 수가 있다, 이거야. 알겠어요? 단, 조심할 점이 있어요. 조심할 점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됐어? 이 B에서 B-로 가는 경우도 그림이 있다, 이 말이야. B에서 B-로 가는 그림이 있단 말이야. B에서 B에 도착하면 게임이 끝났어. 그러니까 B에 도착하면 안 돼. 그래서 요 라인은 없어야 됩니다. 요 라인이 없어야 돼. 요 라인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요 라인이 아니라 잘못 봤어요. 요 라인이네요. 요 라인이. B에 도착하면 끝났잖아. B에 도착을 안 하면서 나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막혔을 때. 그러면 상황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라고 해. 자, B로 가는 방법이 A, P, B가 있고 A, Q, B가 있어. 얘는 7회. 8회는 어떻게 되냐면 8회는 A, P 다시 B 다시가 있고 A, Q 다시 B2 다시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7회 8회로 B까지 가는 경우를 다 센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는 이것분에 P를 거쳤어. 하면 돼요. 자, 지금 요 문제를 풀 때 요 생각이 일단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이 소재는 간간히 한 번씩 나오는 소재니까 길 찾는 것 중에 막혀서 길을 못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다고? 길을 하나 더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 주의사항이 있다. 가지 않는 길이 있으니까 그 부분 조심하자 이거지. 됐어요? 자, 이렇게 긋는 것 중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저까지 여러 개지. 내가 길을 가서 저 벽 끝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이 라인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알았어요? 그러면 갔다가 내려오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쪽에다가 얘가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에 그림을 그리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리 갔다는 생각을 풀 수가 있는 거야. 훨씬 생각이 편하겠지. 갔다가 오면은 이 지점 다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조건이 더 붙을 수도 있잖아. 갔던 길을 못 갈 수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지 이렇게 내려올 수 없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는 다른 문제라는 거지. 그에 따라서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일일이 이걸 세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의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생각으로 풀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연습을 해놓자 이거야. 그러면 선생님 설명은 다 했어요. 이것만 알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자, APB 이렇게 갔지. 그럼 일단 이리 가야 돼. 그러면 요 방법을 써야겠지. 6C2 그 다음에 무조건 이리 가야 된다고 해.
그렇지? 6C이고 2분의 1에 7제곱 무조건 해주면 되겠지? 한 번 당 무조건 2분의 1씩이야. 7번을 갔으니까 2분의 7제곱. 6C 2분의 7제곱. 얘는 이렇게 갔지? 6C 3 2분의 1이 7제곱. 이해되냐? 6C 3. 얘는 1이 가야 되지? 그럼 얼마야? 7C 2분의 8제곱. 2분의 1의 8제곱. 얘는 1이 가야지. 7C 3, 7C 4, 2분의 1의 8제곱. 을 다 계산할 거야. 지금 통분 자체가 2분의 1의 8제곱으로 통분하면 연산이 좀 쉬워집니다. 2분의 1을 7제곱, 8제곱 있으니까 2분의 8제곱을 하면 2분의 8제곱 짝짝짝 없어져 수만 남을 거라고. 수가 좀 크긴 하지만. 알겠죠? 자, 지금 어려운 문제 지금 세 문제를 풀어주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꼭 연습을 다시 해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 놔야 마지막 문제를 하나 풀 수 있다는 소리야.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433번입니다. 자, 상자 A와 상자 B에 각각 6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동전 1개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합니다. 동전을 한번 던져 앞면이 나오면 A에 있는 공을 꺼내 B에 넣고 뒷면이 나오면 상자 B에서 공을 하나 꺼내 상자 A에 넣어요. 이 시행을 6번 반복할 때 6번 내가 동전을 6번 던졌어. 확률은 그래도 똑같네요. 2분의 1씩으로 똑같아요. 확률 생각은 나중에 해도 되겠네. 그러겠지? 2분의 1씩으로 내가 앞면에 나오면 A에서 B로 뒷면 나오면 B에서 A로 이렇게 왔다 갔다 공을 했단 말이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근데 위의 시행을 6번 반복을 할 때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6번 시행 후 처음으로, 요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처음으로 8이 됐습니다. A는 모르겠고 B가 6번째 처음으로 8개 됐어. 그 전에 8개 오면 안 된다 이거지. 그 전에 8개 오면 안 되겠지. 6번째 시행했을 때 처음으로 8개가 와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렇다는 말은 얘를 조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6번째 B가 8개가 됐다는 소리는 8번째 A는 몇 개가 됐다는 소리야? 4개가 됐다는 소리지. 그러지? 6번 시행 후에 지금 8개, 4개가 됐던 거지. 그러면 7번째는 공이 몇 개씩 있었을 거야? 5번째는 6번째 8개 4개가 됐잖아. 그러면 5번째 시행 후에는 7개 5개였을 거라고. 무조건 7개 5개 있을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4번째 때는 7개 5개 전에는 하나씩 바꿔줘야지. 요놈이 하나가 더 많거나 요놈이 하나가 많거나. 그럼 8개 4개는 안 되겠지. 처음에 6개 6개일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는 룰이 정확해. 그렇지? 좀 거꾸로 온 거야. 앞에서부터 간다는 것은 만약 앞에서부터 가면 6, 6이 7, 5가 됐다. 5, 7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러지? 근데 얘가 6번이니까 지금 2개는 해결했는데 4개가 아직 남아있어. 6, 6이 되는 과정이. 그 6, 6의 과정은 우리가 수용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이 문제는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A, B의 합이 일정하잖아. A, B의 합이 일정하다는 소리는 A, B 둘 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 뭐만 생각해? 하나만 생각할 거라고. 그럼 편하겠지. 왜냐면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는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B만 생각할 거야. B만 생각할 거고 하나의 시행에서는 개수가 무조건 바뀌어야 돼. 무조건 어째야 돼? 바뀌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무조건 바뀐다는 말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여기가 1, 2, 3, 4, 5, 6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누굴 기준으로 할 거야? 나는 B만 셀 거야. 여기가 6개, 여기가 8개. 여기는 무조건 7개, 여기는 무조건 6개.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7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얘는 몇 개가 될 수 있어? 6개가 되겠네. 8개는 안 될 거니까요. 얘는 6개가 되든가 4개가 될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6개가 될 수는 없네. 뭐야, 말이 안 되는데. 어? 여섯 개 둘 수가 없는데? 뭐가 문제지? 아, 틀렸구나. 에이. 틀렸어. 이게 시행 전이야. 시행 전. 6이라는 수는 시행 전. 한 번 시행하고 나서 공이 바뀌지. 한 번 더 그래야 돼. 이래니? 6은 처음에 6은 시행 전이야. 0회째. 한 번 시행하고 이렇게 바뀌고 한 번 시행하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6, 그 다음에 7, 5가 되겠고 6, 7, 5가 되겠고 4, 5, 3이 있겠네. 근데 이 라인 중에 7, 6은 가능해? 5, 6은 가능해? 7, 6 가능해? 5, 6 가능해? 5, 6 가능해? 3, 6은 안 돼. 라인이 몇 개만 나와? 5개만 나오네. 됐습니까? 자, 얘를 잘 보세요. 자, 얘를 조금 구조화 시켜주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생각을 좀 구조화 시킬 거야. 지금 첫 번째, 원래 처음에 6개, 0회 시행에 6개 있었고, 6회 시행 후에 6개가 되는 8개가 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그럼 8번 시행 후에 8개가 안 될 수도 있겠지. 8이 아닐 수도 있지. 다른 수일 수도 있잖아. 6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경우의 수가 적었습니다. 그러지? 6회 시행이 아닐 수도 있지. 뭐 시행의 횟수가 더 많아질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지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얘를 구조화 시켜줄 거야. 잘 봐. 자,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 A, B가 A에서 공이 이렇게 하나 넘기고 이렇게 하나 넘어가잖아요. 그렇지? 두 개 합이 일정하다는 생각이 중요한 생각이야. 합이 일정하면 둘 다 볼 필요가 없어. 하나만 보면 돼. 하나만 결정되면 나머지는 결정되니까. 둘 다 왔다 갔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둘이서 하는 게임은 무조건 한 명만 보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룰은 있지? 6번째 처음으로 8이 돼야 돼. 중간에 8이 되면 안 된다는 룰이 있고. 알겠나요? 됐어요? 또 하나의 룰은 뭐냐면 게임 한 번당 공의 개수는 무조건 줄어들거나 늘어나야 돼. 한 개씩. 근데 이 틀은 바뀔 수도 있겠지. 어떻게 바뀔 수 있어? 앞면이 나오면 A에서는 B에다 2개를 넣어야 되고 뒷면이 나오면 B에서 A에다는 1개만 주고 그럼 더 복잡해지겠지. 수가 좀 더 복잡해지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확률은 나중에 계산하는 겁니다. 나중은 어떻게 되면 앞면 나오면 2분의 1이고 뒷면 나오면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단 말이야. 근데 다음에는 앞면 나오면 3분의 1이고 뒷면 나오면 3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 근데 그때는 앞면 몇 번, 뒷면 몇 번인지를 세면 독립시행으로 문제 풀 수가 있는 거라고 해. 이 확률은 나중에 붙일 거라고 해. 총 6번이니까 이 문제는 2분의 1에 6제곱만 붙이면 끝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얘를 구조화를 시킬 건데 어떻게 구조화 시킬 거냐면 자, 요 라인 하나가 시행 횟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뭐 이 위치는 가로 위치는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나의 위치는 6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적어 놓을게요. 6. 여기 위치는 6이었어. 얘가 1회 시행, 2회 시행, 3, 4, 5, 6회 시행인데 지금 두 칸당 모눈종이 두 칸당 하나씩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6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 있어야 돼? 8로 가 있어야 돼. 이 지점에서 시작해서 이 지점으로 가 있어야 돼. 어떤 룰인지 알겠지? 그런데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이동해야 돼. 위아래로. 한 번 시행을 할 때 무조건 이렇게 갈 수는 없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는 일단은 보조선. 필요 없는 것은 좀 이따 지워버릴 거야. 이 선은 지금 보조선이야. 뭐 다 그린 건 아니고 뭐 일부를 그렸다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자, 내가 시행을 한 번 할 때마다 무조건 위로 가고 아래로 가야 돼. 시행을 할 때마다 위로 가고 아래로 가야 돼. 그런데 8에 결론적으로 8에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소리야. 마지막만 8이 와야 돼. 여기는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됐니? 그러면 여기 얘는 갈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여기를 갈 수 있고 여기를 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위로는 못 가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올 수는 있고, 밑에는 아직 몰라. 일단 그려놔봐야겠지. 그렇지? 여기까지 떴고, 그 다음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아직 몰라. 위로 가면 자, 위쪽은 이 점은 이리 가면 안 되겠지.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는 무조건 8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될 거고,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겠네. 나머지 라인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요 라인밖에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됐니? 그래서 요게 뭐의 개수? 길 찾는 개수와 똑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수 세보면 여기서 개수 이 정도는 뭐 써도 관계가 없고, 이렇게 되지. 아까 처음에 말로 했던 것을 구조화 시켰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뭐가 달라져? 룰이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그럼 그 룰이 달라진 것은 요 틀 안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두 칸 한 칸씩 가면 이런 모양이 나와. 만약에 두 칸 한 칸씩 하면 요 모양이 나와. 요런 모양이 나와.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온다고. 이해되니? 그렇지? 말로 했던 것을 구조화 시켜줬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총 5가지밖에 안 나올 것이고, 총 2분의 1의 역제곱하면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생각보다 쉽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알겠죠? 이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 꽤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얘도. 근데 이렇게 구조시키면 쉽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문제에 대한 방법, 왜 이렇게 풀었는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해.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잘 안 돼서 그래.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야 내가. A, B 두 개의 합이 일정할 때는 둘 다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나는 누구 A를 기준으로 하든 B를 기준으로 하든 관계는 없다. 현재 문제 B가 나왔으니까 B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중간에 결론적으로 8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 8이 가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분명 발생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당연한 걸 아까 했던 것이 얘가 되려면 당연히 여기 있어야 돼. 당연히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밖에 그림이 안 그려진다 이 말이야. 그러겠지? 이 문제가 좀 더 쉬워졌던 것이고, 얘가 횟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어려울 거니까 그럴 때 그림을 그려놓으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되겠어요. 쉬었다 합시다.